I was once again sitting at the corner table in Tabang, Nang Nang. A set of curtains kept the distasteful advertisements out of my sight. Enrico Caruso's elegy, which the owner of the Tabang had put on for me, gently stirred the tranquil, much too tranquil, air inside. 서양에서 전래된 커피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기호품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누구와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했고요. 문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주요한 삶의 근거이자 그다음에 작품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누각과 정자 보통 이제 합쳐가지고 누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누정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 풍류를 즐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지인들 불러다가 뭐 놀기도 하고, 시를 짓기도 하고. 이도 다방은 1928년도에 생겼어요. 벌써 94년 됐거든요. 제가 44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주로 외지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전국에서, 그죠? 이제 우리 다방이 옛날 그대로 다방인 그 모습이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만남의 장소고, 이제 휴식의 장소, 서로 담소하시고 그런 장소였었어요. 이 다방 다닌 지가 한 20, 30년 됐죠. 여는 오면 포근하게 뭐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고 좋죠. 내 나이 한 30대 전 지금 거진 80이니까 한 50년 전이지. 지금 보는 대로 이런 시인 북객이 많아가지고 커피값 대신에 저런 걸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일종의 문화공간이기도 하셨었어요. 문인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시인, 수필가, 뭐 화가 선생님, 뭐 소설가 선생님, 예, 그래서 저희 좀 다양하게 모두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가 오시면 당신들 뭐 문집 이야기 하시고, 예. A stone lantern stands askew under a transplanted palm tree. Let us go to Café France. There's a fellow wearing a rubashka and another a bohemian necktie. The scrawny fellow leads the way. Slivers of rainfall at night, thin as snake eyes. Light weeps, spilling onto the pavement.
Let us go to Café France. I am no son of a nobleman. I am a nobody. My hands, exceptionally fair, sadden me. I have neither a home nor a homeland. How sad is my cheek touching the marble table. Oh, little foreign dog, lick my feet, lick my feet. 정주영의 이 카페 프랑스라는 시는 유학생으로서 외국의 카페에서 결국 식민지 청년으로서 나는 어떤 돈도 없고 지향성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흰 지식인으로서 방향성을 잃은 청년들의 어떤 슬픔 같은 것 그리고 낯선 어떤 퇴폐적인 향기에 취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카페 프랑스를 배경으로 해서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인을 통해서 왕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의 고관, 부유층들이 자기 집이나 아니면 궁에서 이렇게 하다가 커피가 대중들에게 보급을 되는 그 계기가 이제 호텔이죠. 1900년대 전후에서는 대불호텔, 손탁호텔, 조선호텔에 있는 다방이 있고 그리고 1920년대 초에 가면은 일본인이 이제 을지로, 충무로, 명동 이런 데가 그 당시 일본인들이 살던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방이 생겼고 1927년경부터 한국 사람들이 다방을 종로나 아니면 소공동에 이렇게 만들었죠. 서양에서 전래된 커피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기호품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커피가 나타내는 그 이국적인 향기 때문에 그걸 즐길 수 있었던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그 외국 문화에 좀 익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을 즐기고 동시에 식민지로 전락하는 시기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불우한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나누면서 작품 속에 다방이나 카페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박태원 소설 중에는 이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도 그렇고요. 피로 같은 그런 작품들도 이 카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석이 개업한 낭랑파라고 굉장히 그 당시에 한 시절을 풍미했던 거고 이제 이순석 같은 경우에는 화가였기 때문에 1층은 다방으로 쓰고요. 2층은 아뜰리에로 썼습니다. 문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왜냐하면 일단 모이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작품도 쓰고 원고도 청탁하고 그러한 어떤 것들이 일어났던 굉장히 귀중한 장소였죠. I was once again sitting at the corner table in Tabang, Nagnang. A set of curtains kept the distasteful advertisements out of my sight. Enrico Caruso's elegy, which the owner of the tabang had put on for me, gently stirred the tranquil, much too tranquil, air inside. 그 창문 바깥의 경치를 보다가 다방을 다시 나와서 거리를 걷다가 전차를 타기도 하고 다시 피로해서 돌아와서 다시 글을 쓰는 그런 하루의 일과로 되어 있죠. 카페는 글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이면서 큰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을 관찰하고 대도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글의 어떤 소재라든가 추동력을 얻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방기가 돼서는 명동 쪽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죠.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이제 어떤 다방을 근거지로 삼고 이제 모이는 그런 문화가 이제 해방기부터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지는 못했고요. 한국 전쟁과 함께 그 모든 것은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일사후퇴와 함께 서울이 아니라 이제 부산의 카페, 부산의 다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영업을 하기 시작하고요. 김동리의 밀다원 시대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Death and parting stand front and back, with wandering to my left, cold and hunger to my right. And yet I am happy, just to see some faces I know, and to have a cup of coffee. And yet I am happy. What am I happy for? Again, Jungu heaved a long sigh, to smother these words on the tip of his tongue. 그 밀다원 시대는 이제 비극으로 끝나죠. 그 부산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피난 온 사람들에게는 끝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고요. 여기서 더 밀려나면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끝간대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이미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 그 밀다원 시대, 즉 전쟁기의 다방이 아니었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50년대 이후로 가면 부서진 서울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왜 명동의 다방들, 특히 문인 다방들이 많이 생기느냐 하면 출판사나 잡지사가 모여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변으로 다방이 형성이 되고 그 다방들에서 이제 음악을 틀어주면서 문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헌담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년대 후반, 60년대의 다방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설을 오히려 이제 여성 작가 박경리의 소설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녹지대라고 하는 1964년 소설은 다방 녹지대가 배경이죠. 녹지대 동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문예가 집단, 그러니까 청년 문예가 집단의 어떤 활동이랄까 어떤 내면 같은 것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Green Zone? Don't you know Green Zone? It's a music salon where the beatniks of Korea hang out. 전쟁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인간 생명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이란 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진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경험입니다. 폭탄 하나면 그냥 죽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즉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었고요. 그런 체험 이후에 나온 청년 문화가 바로 비트조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누정을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이곳에서 풍류를 즐기기도 하고 가까운 지인들 불러다가 뭐 놀기도 하고 시를 짓기도 하고. 광활로는요.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조선 전기에 이제 황희정승이 작은 누각을 세우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넓고 찬 우주를 상징하고요. 달나라 궁전을 뜻합니다. 200여 수의 시가 80여 전의 편액으로 이제 빼곡히 자리하고 있어서 가히 우리 한시문학의 보고이자 고전 춘향전을 탄생시킬 만한 곳이다 하겠습니다. 광활루가 이제 하늘나라 궁전이라면 그 앞에 은하수가 흐른다는 전설에 따라서 연못을 만들고 은하수 옆에 오작교를 만들고 삼신 섬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광활루가 있기 때문에 춘향전이 나온 거거든요. 달나라 궁에서 은하수 건너 그네 타는 춘향이를 발견하고 이제 처음 5월 5일 단오날 둘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학문하는 선비 계층이니까 벼슬을 안 하고 쉬지만 누정으로 출근해가지고 여기에서 공부하고 독서하고 또 후학들 불러다가 여기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런 복합 공간으로 누정이 존재했다고 보면 됩니다. 누정에서 탄생한 문학을 가리켜서 이제 누정문학이라고 하는데요. 누정을 짓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누정을 짓게 된 동기, 내력, 그리고 이제 뭐 그 누정의 그 이름, 이 시를 제일 먼저 짓고요. 주변 일대에 경관 좋은 곳을 명명을 해가지고 정자의 주인이 제일 먼저 지으면 그 다음에 그 정자를 찾아온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또 화답하는 형태로 시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짓는 게 이제 제영시라고 하는데요. 면왕정 성춘 선생님은 그 면왕정에 머무시면서 여러 그 가사 작품이나 시조 작품들을 만드셨는데요. 그 선비들이 와서 같이 풍류를 즐기면서 시조도 읊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면왕정가는 성산별곡의 송강 정철 선생님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강호 은일 가사의 그 대를 이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욕심 없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편안하고 즐겁게 사신다는 그런 자신의 인생의 모토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 planned for 10 years and built a house with 3 rooms. One for me, one for the moon, and one for the fresh breeze. Having nowhere for the river and the mountains, I leave them outside. 그림자가 현실을 쫓는 욕망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분신이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그림자를 쉬게 한다라는 것은 욕망을 쫓는 자기 자신을 쉬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연 속에 은거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경정하고 송강정이라고, 그러니까 송강정철이 소유했던 정자인데 거기서 이제 송강정철이 그 유명한 사미인곡, 송미인곡을 지었고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또는 뭐 정치적인 욕망이나 야망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어떤 뭐 이상적인 뜻이라든지 또는 뭐 은거를 하게 되면 내가 왜 은거를 할 수밖에 없느냐, 또 은거하면서 느끼는 솔직 담백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가사를 필요로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자가 지어진 내력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정자 주변에 4개의 풍경을 서술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지내는 화자의 생활 모습을 그리고 마무리하고, 이런 기본적인 누정가사의 틀을 마련한 것이 연항정가고요. 송강정철도 성산별곡을 지으면서 그 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었거든요. A wayfarer stands in Songsan. Listen to me, owner of Sohadang and Shigyeongjong. There are many good things in the world of people. But why do you value more and more the rivers and mountains, and go into the quiet mountains, and to not come out? 정자를 지어 놓으면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를 한다 그랬잖아요. 자연 경관이 좋은 곳에 이런 누정을 잡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자연을 자신의 스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받을 게 많은 게 자연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방은 좀 더 대중적인 공간 있죠. 어쨌든 상업적인 공간이고 근대 도시 문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의 대중들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커피의 향기를 누리면서 내면을 성찰하고 마음에 맞는 법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영혼을 쉬고 머리를 쉬고 다시 한번 창작하게끔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